네, 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썸네일은요, 굉장히, 마치 파이코인하고 큰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달았어요. 조금 은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너무 대놓고 하게 되면 좀 그렇고. 어제 제가 무슨 어떤 경제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중국의 GDP 부문별 대차 대조표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듣다가 야 이거 굉장히 참 들으면 다 아는 거지만 균형 재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균형 재정.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미국이죠. 미국이란 국가가 제일 부자죠. 중국이란 국가가 부자죠. 국가라는 게 아무튼 제일 부자인데 가장 한국에서도 제일 부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일 부자죠. 정부가. 그래서 나라 돈 뺏어 먹으려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긴 있죠. 아무튼 그런 인간의 그 허구로 만드는 국가가 제일 부자인데 그거를 중국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다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키프로스 사태니 여러 가지 이제 자금 세탁 암호화폐가 돈 세탁용으로 많이 쓰이죠. 돈 세탁은 꼭 나쁜 놈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 사람들. 국가가 부자인 이유는 세금을 거두니까 부자인 거죠. 그런데 이 GDP 부분별 대차 대조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부하던 그런 이제 부의 원리, 법녀도 그렇게 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관중도 그렇게 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을 자기 개인에게 적용을 해서 자기 개인도 부자가 된 사람이 이제 관중, 법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파이코인이 한번 들어보시죠. 암호화폐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19개 나라에서는 다 금지가 돼 있고,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아직도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암호화폐를 금지한 나라들 보면 공식적으로는 19개 나라예요.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중국, 이집트, 가나, 이라크, 쿠웨이트, 시에라리온, 사우디아라비아, 콩고, 북마케도니아, 네팔, 미얀마, 모로코, 리비아, 레소토. 느낌이 어떠세요? 어떤 나라들이냐? 중국처럼 어떤 제도에 의해서 그런 나라도 있지만, 의식 자체가 굉장히 낮은 나라들, 의식을 억누르고 있는 나라들에서, 인간의 어떤 의식을 억누르고 있는 나라들에서 암호화폐를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의식 수준이 낮은 데에서는 기본적으로 거기는 이제 합리적인 가격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흥정에 의해서 정해지죠. 흥정을 하는 나라들은 보통 이렇게 낮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런 게 핵심이 아니고 이거거든요. 섹토럴 밸런스라고요. 섹토럴 밸런스인데 조금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균형 재정을 설명한 거예요. 균형 재정을 설명하는데 쉽게 해서 이게 GDP 균형 방정식이라는 건데, 이걸 보게 되면 중국에서 왜 그렇게 중국에 몇몇 소수의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은가? 이 몇몇 소수의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왜 암호화폐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가? 다른 나라도 물론 그렇지만 중국은 이런 것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 달지는 않았지만 아마 청태어팡처럼 중국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국의 이제 그런 파이코인 상장을 필요로 하는, 혹은 상장 전이라도 그 사전에 물량을 확보하려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이제 GDP 균형 방정식이라는 건데, T라는 건 세금이에요. 세금 거둔 것. 그 G는 정부 지출. 국가가, 아까 중국이 제일 부자예요. 미국이 제일 부자예요. 한국이 제일 부자예요. 이렇게 국가가 제일 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국가가 부자가 그 국가를 부자로 만드는 것을 이제 관중이라는 사람과 법률하는 사람이 월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제 나라를 부자로 만드는 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거를 자기 개인이 써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큰 부를 이루었다라는 게 화식열전의 이제 그런 근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3귀와 반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반점이라는 게 바로 균형으로 돌려놓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반점이라는 게 왜 잔을 들었다가 다시 잔을 제자리 갖다 놔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좀 차분차분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균형 방정식이 이게 다 돼야 되는데, 세금 걷어들인 세금을 정부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국가의 총 저축이 있고, 국가의 총 투자가 있고, 국가의 총 수입이 있고, 국가의 총 수출이 있고. 그런데 이게 수입 마이너스 수출이라고요. 수입 마이너스 수출인데, 우리나라도 1980년도에 그 단군 이래의 최초의 무역 흑자라는 걸 하면서,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가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이게 M-X가 아니라 X-M이 돼갖고 국가의 돈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이 국가의 돈이 이거를 제로로 빨리 반점으로 만들어 두지 않게 되면, 이 돈은 투기성 자금으로 막 나라를 다 뒤집어 놓고 나중에는 정부 권력까지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통화안정증권을 계속 발행을 해갖고 무역 흑자를 전부 흡수를 해서 반점 상태, 균형재정 상태를 만들었죠. 그런데 중국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지 않았어요. 중국이 보게 되면, 중국이 이런 식으로 1990년도부터 2022년까지 이런 식으로 무역 흑자가 어마무시하게 쌓여온 거예요. 보통 2005년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쌓여온 건데, 8조 70억, 700억, 7천억, 8천억 달러, 거진 뭐 1조 달러, 누적하게 되면 어마무시한 이런 무역 흑자를 봤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힘들다 그래도 계속 무역 흑자를 본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이 무역 흑자를 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엄청 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나면 흑자니까 마이너스가 엄청 나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많으면 이쪽 두 군데에서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축을 늘리고 투자를 좀 줄여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커졌으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축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중국의 뭐 부동산 아파트 빈 게 뭐 6천만 채, 뭐 거진 1억 채 막 이러잖아요. 중국은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 저축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부동산 투자를 저축으로 계산을 해갖고 S를 엄청나게 넣고 나서 이상한 균형 재정 방정식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왜 그렇게 부동산에 헝따니 뭐니 막 두들겨 넣느냐? 꼭 이거 갖고 손댈 필요가 있느냐? 정부 지출을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야. 정부 지출을 세금하고 정부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짓 정부 지출을 했다라는 거죠. 정부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걸 또 균형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 지출을 중앙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땅 팔아서 한 거로 했다라는 거죠. 이걸 14년간이나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통화안정증권 발행 안 해. 수출이 엄청나게 많은데 통화안정증권 발행 안 해. 그리고 투자인데 저축으로 바꿔서 계상을 해. 정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정부 지출하게 되면은 정부 재정이 나빠져 갖고 위안화가 약해져서 수출이 심각하게 문제를 받으니까 정부 지출을 지방정부 통해서 편법으로 해. 그랬는데 이게 동시에 지금 지방정부도 망하게 생겼고 부동산도 망하게 생겨서 이게 지금 중국 자체가 지금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 없는 경제 상황으로 빠졌다라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까 그랬죠? 미국이 제일 부자예요. 중국이 제일 부자예요. 그런데 중국 같은 나라는 국가의 주인이 공산당이잖아요. 국가의 주인이 공산당임이 헌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이 국가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산당원 중에서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냥 무식하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당대의 인텔을 들이고 중국 정부의 그런 모든 경제 상황의 보고를 다 받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중국이 어렵다. 뭐 중국 이제 이 중국 증시가 어렵다. 뭐 더 내려간다. 내릴 만큼 내려왔다. 이런데 여기다가 돈을 넣느냐 아니면은 어딘가로 외국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돌리느냐. 외국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돌리는데 그거는 모두 기록에 남거든요. 기록에 안 남는 방법이 뭘까요? 이제는 비트코인도 기록이 남아요. 괜히 그거 잘못했다가는 이상한 돈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파이코인처럼 저렇게 투명하게 하게 되면, 파이코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가상화폐 법적으로 금지한 나라가 19개예요. 그렇지만 이 나라들이 전부 파이코인 채굴은 다 하고, 심지어 파이 해커톤에도 여기 다 참여했어요. 물론 지금 아직 파이코인이 상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UN 가입국이 194개국인데 우리나라가 시리아 빼고 전부 이제 그 국교를 열었는데, 시리아하고 북한 빼고 우리가 다 이제 국교를 열었는데, UN 가입국보다 더 많은 205개국에서 해커톤 대회를 참여를 하고, 공식적으로 230개국이라고 얘기하고, UN 가입국 중에 19개 나라는 이 암호화폐 자체가 불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래서 물론 승인받기는 어렵지만 지금 어마무시한 KYC 정책과 KYC 정책으로 어느 정도 선진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것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면, 그리고 이것이 정당성과 그 편의성과 그 다음에 합법성과 어떤 보호 룰 같은 게 만들어지면, 그러면은 증권화된 것처럼 파이코인이 공식적으로, 제한적이지만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화폐가 되겠죠. 그런 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 아닐까. 과거 비트코인은 러시아 부자들에 의해서 키프로스라는 조그만 데서 비트코인 갖고 시작을 했지만, 중국의 GDP 부문별 대차 대조표상의 이상한 점, 통화안정증권 발행 없이
어딘가에 누군가에 의해서 당이 갖고 있는 돈이죠. 헌법적으로 보면 당이 갖고 있는데 뭐 당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겠죠. 거기다가 부동산 같은 거를 투자가 아니라 저축으로 해놓고 세입에서 세출이 나가야 되는 세출은 국가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나가는 것으로 했고 상상할 수 없을 만치 어마무시한 돈이 지금 어딘가로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해서 기다린다라는 거죠. 파이코인이 아주 좋은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썸네일에다가 하나도 안 다른 거예요. 미국 한번 보세요. 이제 이런 게 이제 균형 재정인데요. 균형 재정인데 미국이 재정 적자를 7.2조 달러 이렇게 적자를 내니까 내니까 여기 초록색이 이제 저축해서 투자를 뺀 거예요. 그게 4.4조 달러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게 재정 적자를 내니까 수출보다 수입을 2조 8천억 달러 더 많이 해서 4.4 더하기 2.8 하면 7.2잖아요. 여기도 7.2.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균형 재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진짜 부자는. 근데 진짜 부자뿐만 아니라 사실 법인도 전부 균형 재정이잖아요. 대차 대조표도 차대변이 맞아야 되고 손익계산서도 차대변이 맞아야 되고 모든 법인격은 반점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점 상태가 세상은 반점 상태, 균형재정 상태라는 것을 알고 3귀를 다룰 줄 알게 되면 개인도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데 이게 돈을 만져보지 않고 이런 세상의 게임을 모르는 사람은 균형 재정이 아니라 무조건 가지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그게 가져지냐고요. 잠시 가졌다가 다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제 이거를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설명을 자세히 하시길래 이게 화식열전에 나오는 그 부자가 되려면 가져야 된다는 3귀하고 반점이라는 게 반점이 결국은 균형재정이구나. 쉬운 말로 얘기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잘 쓰고 잘 먹고 잘 놀다가 세상에 던져놓고 갔는데 세상에 던져놓은 것 중에 일부는 자식이 갖고 일부는 나라가 갖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알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하고 이런 걸 모르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경제나 주식이나 코인을 볼 때 그 사태의 심각성에서 좀 벗어나서 뭐든지 여유롭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제 접근을 했는데 이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래 균형재정인데 중국 애들이 14년간 이거를 사기쳤단 말이야.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어. 내가 옛날에 증권회사 있을 때 그 통한정증권 팔으려고 말이지. 통한정증권이 그렇게 많은데 중국은 그 돈 다 어디 갔을까? 그 돈이 암호화폐로 그동안은 중국 시장이 좋고 중국 부동산이 좋아서 그게 이 사람들이 그런 돈이 중국에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지금 자기네들이 봐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쓴다고? 그거는 정말로 배나무 밑 지나가다 가끔 고쳐매는 격이든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게 전 세계의 파이 매장, 특히 저 파이 몰, 막 아프리카 국가에다가 그냥 다 만드는, 제가 봐도 한 놈이 만드는 것 같아요. 한 놈이.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생기고 난 다음에 손흥민 유튜브도 한 놈이 20-30개 만들어 갖고 수입 벌어들이는 거라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파이코인의 엄청난 대기성 자금이 우리보다 더 심하게 기다리고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중국이 부동산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면 14년간 꼽을 쳤던 그
돈이 중국이란 나라에서 재투자가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해야죠. 다른 데서 하려니 방법이 없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하자니 이제 너무 소문이 많이 났고 다른 코인으로 하자니 믿을 수도 없고 팔코인이 어떤 그들에게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뭐 대문에다 달아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점잖게 또 우리 이런 그냥 말이라도 부문별 대차대조표 그리고 부문별 대차대조표는 어떻게든지 0이 돼야 된다. 이 0이라는 것이 제가 어제 그제 얘기한 개인이 부자가 되려도 3개가 필요한데 그 3개가 3기와 반점 중에 반점이라는 거를 딱 아는 것도 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